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21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1년에 4분의 1이 끝나버렸습니다. 빨리 가는 시간과는 다르게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꽃구경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정기 콘텐츠로서 서대리의 연금저축펀드 3월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연금저축펀드 결산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최대한 투자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채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셨던 내용이나 결산 영상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채널 방문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제 연금저축펀드 운영 방식은 이전에 업로드했던 죽을 때까지 매달 130만원 받는 연금 투자 방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서대리의 연금저축펀드 컨텐츠를 이 영상으로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상단 링크에 있는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서대리의 연금저축펀드인 럭키펀드 2021년 3월 결산 및 제 생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도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보니 2월에 이어서 3월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서대리의 럭키펀드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3월 수익률은 0.62%로 51,855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와 마음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서대리이다 보니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점에 우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국가별 주식시장 인덱스를 확인해보니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럭키펀드 3월 수익률이 시장 지수보다 못한 수익률이었기 때문입니다. 럭키펀드가 0.6%의 수익률을 올릴 동안 중국 주식시장만 마이너스 2%를 기록했고 나머지 주요 시장 지수는 1% 이상의 준수한 상승을 했습니다. 심지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4%나 상승했죠. 특히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는 3월 한 달 동안만 4%가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서대리의 럭키펀드가 3월에 부진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니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중국 ETF 때문입니다. 럭키펀드의 18% 정도 차지하는 중국 ETF들의 3월 주가 하락폭이 상당했습니다. 중국 시장 지수가 2% 정도 빠졌는데 서대리가 투자하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의 경우 주가가 9% 정도씩 급락했습니다. 미국 기술주들은 급락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양새인데 중국 기술주들은 회복력이 더딘 모습이죠. 제길. 원래는 지금보다 더 떨어졌었는데 그나마 회복된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차이나 항생테크와 차이나 전기차 모두 기다릴 수 있는 종목들이라 생각하기에 꾸준히 물타기할 생각입니다. 특히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 생각을 정리한 영상을 업로드했으니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럭키펀드가 시장보다 부진했던 두 번째 이유는 최근 잘 나가는 S&P 500보다 나스닥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주를 좋아하는 서대리이다 보니 S&P 500 ETF보다 나스닥 ETF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S&P 500은 32% 비중이고 나스닥은 44% 비중이죠. 근데 구독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최근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나스닥은 지지부진하지만 S&P 500은 쭉쭉 오르면서 4,000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영원히 상승하는 것은 없다는 것과 시장은 돌고 돈다는 것을 이번 주식시장 흐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역시 이래서 레전설인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S&P 500 인덱스에 투자하라고 했나 봅니다. 리스펙합니다. 여튼 이 두 가지로 인해 시장 지수를 따라잡지 못한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변수는 기술입니다. 과거의 모든 산업혁명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나스닥과 차이나 항생테크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ETF 모두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 세상을 바꿀 기술을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이 ETF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히 들고 간다면 내 노후와 연금을 불려줄 1등 공신들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시장이 회복세로 전환하면서 하락폭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큰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시장 분위기만 받쳐준다면 회복도 금방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달 적립식 투자할 계획입니다. 3월달에도 월급날인 25일에 맞춰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3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비중대로 ETF들을 매수했습니다. 특별한 타이밍 없이 월급날마다 적립식으로
시가에 ET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투자해도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쯤에는 매달 200만원씩 뺐어도 남을 것입니다. 참고로 비중별 ETF 매수 수량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양식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매수 도우미 양식, 영상 링크를 기입해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추가적으로 연금저축펀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투자 중이신 구독자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의 ETF 종목과 개수, 수익률을 공유합니다. 중국과 한국 ETF를 뒤늦게 추가하다 보니 현재 이상적인 투자 비중은 아닙니다. 이번처럼 하락폭이 클 때 미국 주식 ETF를 조금 덜 사고 한국과 중국 ETF를 더 매수하면서 비중을 올릴 계획입니다. 4월 달에도 아마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쉽죠? 물론 말로는 정말 쉽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30만원씩 입금하고 시장가에 ETF 매수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1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 금리가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등등 투자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주식시장에 대응하면 참 좋겠지만 매번 예측해서 맞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시장은 우상향합니다. 그냥 시장에 오랫동안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투자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일하는 것입니다. 괜히 이런저런 뉴스들에 휘둘리기보다는 돈이 스스로 일하면서 성장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가 변동성이 낮으면 좋은 것이죠. 마음이 덜 흔들릴 테니까요. 그래서 서대리는 4월달부터 주가 변동성이 큰 나스닥 ETF 투자 비중을 S&P 500과 동일하게 맞출 예정입니다. 변동성을 싫어하는 서대리라 기술주들의 큰 주가 변동폭에 내성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구독자님들의 3월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3월달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나요? 만약 있다면 댓글창에 한번 적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 문장이라도 간단하게 기록해두면 오늘보다 더욱 부자되는 내일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4월달에도 주식과 일상 모두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여러분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